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결산 전표 입력입니다. 결산 전표 입력이고요. 결산 전표 입력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결산 자료 입력 후 이제 전표를 전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 of 1 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O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둘 중에 두 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N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국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2,500만원이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자, 차입한 장기 차입금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대변에 장기 차입금 2,5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칩시다. 3년에 국일은행에서 돈을 내가 대출한 게 있어요. 만기 상환으로 대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9년 12월 31일에 딱 보니까 2020년 예를 들어서 뭐 한 12월 뭐 한 2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더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기준이 돼요. 201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미만이 된 경우에는 이제 장기에서 이 단기로 이제 그 대체 분기를 해줘야 됩니다. 대체 분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이 이제 단기로 넘어가면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으로 이제 대체 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 차입금의 장기성은 이제 끝나고, 대변에 그러면 단기 차입금 들어가냐? 아니죠. 이 경우에는 유동성 장기부채 2,500만원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장기에서 단기로 이제 대체 분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기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 차변에 장기 차입금 반드시 은행 넣어줘야 됩니다. 그다음 대변에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이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1일에 1년분의 판매 관리비 임차료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였다. 월할 계산하시오입니다. 자, 판매 이제 관리비는 임차료로 이제 현금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세 가지 사항을 먼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간을 먼저 봐야 돼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즉 회계의 기간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1월 1일, 9월 1일, 12월 31일, 8월 31일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2019년이죠. 여기부터 2020년이고, 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비용으로 해서 인식해줘야 됩니다. 왜? 회계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고, 요거는 2020년에 대해서만 이제 비용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러니까 2020년 넘어가는 나머지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으니까 자산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산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2019년 9월 1일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하니까 두 번째죠. 회계 처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변에 뭘로 처리하면은 임차료 1,8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8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두 번째 판단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2월 31일에 이제 결산을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했었어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산이죠. 1200만원. 그래서 9, 10, 11, 12, 4개월입니다. 4개월. 4개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면은 1800만원에 곱하기 4 나누기 11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냐면은 600만원만 이번 올해 연도에 인식하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1200만원은 이제 미인식된 2020년에 인식된 금액이 12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미인식된 금액이.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4개월분 만큼 해서 600만원이고 이제 나머지 차기로 인식되는 그 1800만원에서 600만원을 뺀 1200만원은 이제 자산으로 해서 인식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에서 없애줘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차변에 있던 임차료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1200만원은 대변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고요. 차변에 선급비용으로 해서 12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용의 이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인식된,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식하는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선급비용으로 다 대체시켜줘야 되고요. 19년에. 그래서 대변에 임차료로 해서 이제 그걸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기간을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은 네,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 얼마? 1200만원. 그럼 대변에 임차료, 임차료죠. 임차료에서 12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기말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입니다. 이거는 빠르게 파악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되어 있죠. 현금 과부족 계정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1. 학계장 시산표. 2. 계전별 원장. 3. 재무상태표. 4. 거래처 원장.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거예요. 거래처 원장 못 찾죠. 뭐 거래처 입력되어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서 못 찾아요. 재무상태표 찾을 수 있죠. 왜?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이 존재하니까. 계전별 원장 찾을 수 있죠.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해보면 나와요. 학계장 시산표 당연히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 골라가지고 한번 잔액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계장 시산표를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회계를 배웠기 때문에 학계장 시산표로 좀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처음 가진 습관은 바꾸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계장 시산표를 좀 많이 봅니다. 자, 학계장 시산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이 대변에 37만원 있습니다. 대변에 대변에 37만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10월 2일 당시에 차변에 현금 37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37만원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입금이죠. 지금 입금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장부의 금액과 실제 있는 금액이 더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37만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금액이 더 크다. 이 뜻은 뭐냐면은 수익 계정 과목 자체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의미예요. 수익 계정 과목에서 누락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원인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현금 과부족이 여기에 37만원 이렇게 돼 있으면은 12월 31일에 차변으로 해서 37만원을 다 상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둘 다 0이 돼야지 됩니다. 현금 과부족은 그 재무제표에 넣을 수가 없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이 금액 그대로 넣어줍니다. 37만원. 그럼 대변에 뭘로 처리하냐? 자비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37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가부족 해가지고 37만원 넣어주고 대변에 자비익해서 37만원 만큼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370만원인 것 같은데 37만원입니다. 그래서 학계제한 시산표에서 조회해보면은 현금 가부족 금액이 제로다까지 무조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입력한 거예요. 정확하게 입력한 그게 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 문제는 이제 1, 2, 3번은 모두 이제 그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 하시면 되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추가 입력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상태에서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하셔서 그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시험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채점관은 이 일반 전표 입력한 걸 보고 채점을 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보고는 채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한 거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 사항이 있으면은 그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전표 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